1457년 10월 강원도 영월 깊은 밤 동월지산 자락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세 아들, 그들이 지고 온 관 안에는 차가운 시신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양에서 금부도사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17세의 어린 왕은 죽었습니다. 시신은 방치되었습니다. 세조의 명을 받은 관리들은 떠났고 영월 사람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큰 화를 부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영월 호장 엄흥도, 지역 관아의 실무를 담당하던 중인 출신 관리였습니다. 그는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 삼형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관을 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그 어떠한 화를 당해도 나는 달게 받으리라. 그가 아들들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호장 엄흥도 단종을 만나다. 엄흥도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생몰 연도조차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월 엄씨 집안의 사람으로 아버지 엄한전은 영월 판관을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엄흥도 자신은 호장이었습니다. 호장은 지방 관아의 아전 중 가장 높은 직책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지역 행정 실무 책임자 정도 되겠습니다. 양반은 아니지만 고을의 실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1456년 여름 영월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산군, 바로 2년 전까지 조선의 왕이었던 단종이었습니다. 사육신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청령포, 서강으로 둘러싸인 외딴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2달 뒤 관풍헌으로 옮겼습니다. 호장 엄흥도는 단종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엄흥도가 산마루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글픈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종이 사육신들을 꿈에서 만나고 깨어나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흥도는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왕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엄흥도는 단종을 보필하는 일에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14세의 왕위에 올랐다가 17세의 왕위를 빼앗긴 어린 왕.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유배인이 되어 외로운 나날을 보내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엄흥도는 단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살피고 관아의 일을 처리하면서도 늘 단종을 염려했습니다. 단종 역시 엄흥도의 성실함과 진심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몇 안 되는 사람 중 엄흥도는 단종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1457년 가을이 왔습니다. 영월의 산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 사건, 단종의 죽음. 1457년 9월 경상도 순흥에 유배 중이던 금성대군 이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그는 순흥부사 이보흠, 별좌 박호문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시작도 하기 전에 발각되었습니다. 안동의 관노가 이 계획을 세조에게 밀고 한 것입니다. 세조는 즉시 군사를 보내 금성대군을 체포했습니다. 금성대군과 이보흠, 박호문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흥부는 아예 폐지되어 다른 고을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월에 있는 단종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신숙주, 정인지 등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산군을 그대로 두면
언제고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세조는 승인했습니다. 10월 21일 금부도사가 영월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방연이었습니다.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했을 때 단종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세조실록은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다른 기록들은 여러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왕방연이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자 단종을 모시던 사람이 그를 해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약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 17세의 단종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종을 모시던 시녀들은 동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왕방연과 관리들은 떠났고 시신은 방치되었습니다. 중종 때의 기록이 이를 전합니다. 당시 단종의 시신은 당 위에 있었는데 누구도 감히 수습하지 못했다. 영월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영모자로 몰린 왕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큰 화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온 고을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목숨 건 선택, 시신을 거두다. 이튿날 아침, 엄흥도는 관아 앞 옥가를 오가며 통곡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화를 입으실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엄흥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세 아들이 모였습니다. 엄흥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너희들도 각오해야 한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엄흥도는 관과 장례 도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욱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호장,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가가 모두 화를 입습니다. 엄흥도는 대답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그 어떠한 화를 당해도 나는 달게 받으리라.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엄흥도는 세 아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관을 지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단종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영월 엄씨 집안의 선산이 있는 동을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10월 말, 이른 눈이었습니다. 땅은 온통 눈으로 덮였습니다. 어디에 묻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흥도 일행이 산속을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노루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을 보고 놀라 달아났습니다. 노루가 앉아있던 그 자리만 눈이 녹아 맨 땅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엄흥도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천우신조입니다. 그곳에 단종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급하게 치른 장례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순조 시절 이조판서 이만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지가 뒤집혔을 때 차가운 시신을 수습하고 빈 산에 장례를 치러 흙이 살갗에 닿지 않도록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장례를 마친 엄흥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떠나야 한다. 엄흥도는 벼슬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영월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아에 고하지 않았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엄흥도의 의로움을 알았고 어린 왕의 비극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엄흥도를 지켰습니다. 엄흥도는 남쪽으로 내려가 숨어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세상에 나서지 못하고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단종의 무덤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다른 무덤들과 뒤섞여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1516년
중종 11년 우승지 신상이 영월에 파견되었습니다. 노산군의 무덤을 찾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신상은 영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이든 노인들이 가리킨 곳은 영월 서쪽 오리지점이었습니다. 높이가 겨우 2자쯤 되는 여러 무덤에 둘러싸인 작은 봉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곳이 노산군의 묘입니다. 엄흥도라는 아전이 장사 지낸 곳입니다. 신상은 그곳에 제사를 올리고 한양으로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그때부터 엄흥도의 이름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하며 1669년 현종 10년 송시열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엄흥도의 저리를 기리고 그 자손들을 등용해야 합니다. 조정이 받아들였습니다. 엄흥도의 후손들이 비로소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정식으로 복권되었습니다. 노산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회복되었고 묘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장릉이 되었습니다. 엄흥도는 공조판서에 추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육신과 함께 영월의 창절사에 배양되었습니다. 1733년 영조 9년 병조에서 공문서를 발급했습니다. 엄흥도의 후손들에게 군역과 자벽을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손들이 상소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그들을 기렸습니다. 영조 때는 정문이 세워졌습니다. 순조 때는 공조판서에서 더 높여져 자귀를 받았습니다. 고종 13년 1876년 엄흥도에게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충의공, 충성스럽고 의로운 공. 후대 유학자들은 그의 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죽은 이의 장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조선시대에 누구나 억울함을 알지만 감히 장사 지낼 생각을 못했던 단종의 시신을 목숨 걸고 수습한 공이었습니다. 오늘날 강원도 영월군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 왕릉 중 하나입니다. 조선의 다른 왕릉은 모두 한양에서 백리 안에 있지만 장릉만은 영월에 있습니다. 엄흥도가 급히 장사 지낸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후에 단종이 복권되어 능을 이장하려 했을 때 직관들이 그곳을 살폈습니다. 이장하지 않고 묘제만 고쳐 능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장릉 입구에는 엄흥도를 기리는 정력악이 서 있습니다. 단종의 능 옆에 그의 이름이 함께 있습니다. 567년 전 깊은 밤 영월의 산길, 아버지와 세 아들이 관을 지고 걸어갔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그 어떠한 화를 당해도 나는 달게 받으리라. 그날 밤의 선택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목숨을 건 의로움, 권력도 명예도 없는 한 사람의 용기. 그것이 어린 왕의 마지막 존엄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릉에서 단종을 추모할 수 있는 것은 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